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칸트 영상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문학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좀 뭐 인문학이 뭐 다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너무 지금 어, 칸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이런 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다룰 내용은 순수 이성 비판으로 조금 돌아갈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봐주셔도 좋지만은 뭐 상관없어요. 뭐 이걸 보셔도 되고 저걸 보셔도 되고 뭐 정 모르시겠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칸트 철학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연역하는 것이 이제 칸트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핵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선험적 통각, 초월적 통각으로 집중돼서 드러납니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형식이 모든 인식 구조의 집안에 있어서 다양한 직관들을 수렴하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형식 아래에 통일되어서 자아의 인식이 됐을 때 비로소 인식이 된다. 우리가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월적 통각, 선험적 통각은 칸트 철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하는 자각적인 통일이 어떻게 대상의 통일과 동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여기서 칸트 철학이 조금 어렵고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기도 한데 경험되는 사태와 동떨어져서 존재하고 존립하는 자아의 실제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 칸트 철학의 체계가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칸트 철학에서 지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성 혹은 오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 지점은 무엇이냐? 이 지성은 사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상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이 지성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내면에서 대상을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립이 된다라는 점이지 지성 자체가 나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확보가 되는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지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지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절대자, 무조건적인 총괄 개념, 완전한 지성으로부터 닿을 수 있는 완전한 지점을 원해요. 이게 지성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조건의 계열의 완전성을 지성은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과적인 계열의 추론으로서 파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나의 결과는 어떤 원인의 결과고 어떤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의 결과요. 어떤 원인은 또 다른 원인들의 결과가 되겠죠. 이 계열의 완전한 총체적인 계열의 완전성을 따지고 싶어 하는 것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이라고 보면 돼요. 이래서 사실은 여기서 무조건적인 계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 양태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주관이 가지고 있는 주관의 내면의 완전한 통일을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도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주관이 사유하는 주관 자체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과정, 자각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연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3단 논법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오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실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거 정당한 추론이 될 수가 있겠죠. 실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수로로도 환원이 되지 않는 지점이다. 근데 나라는 하나의 주체는 어때? 그 누구의 수로도 될 수 없다. 그 누구의 수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게 나다. 이것도 사실은 궤변이지만 맞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는 곧 실체로서의 영혼이 확보된다. 이런 식의 논증이 사실은 오류추리의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들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는 어때? 영혼을 추론할 수 있고 나의 영혼에 대한 증명을 해낼 수가 있다. 지금 칸트는 이 지점은 오류 추리 지점을 해서 맹폭격을 했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다면 내 바깥에 현상하는 대상 세계들이 있겠죠. 대상 세계들의 완전한 지성은 여기서 나눠진 세계의 분할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왜 나눠졌는지에 대한 완전한 총체적 계열의 완결성을 추론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요. 모든 현상들의 주어진 전체의 합성의 절대적 완벽성, 그리고 두 번째는 현상에서 주어진 전체의 분할의 절대적 완벽성, 세 번째는 현상의 발생의 절대적 완벽성, 네 번째는 현상에서 가변적인 것의 현존의 의존의 절대적 완벽성. 중요한 건 절대적 완벽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는 시선과 우리의 관점도 어때요? 제한되고 축소되고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은 경험적 차원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적인 조건 계열의 완벽성을 따지면은 당연히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이러한 이념은 곧 정립과 반정립을 만든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인간 이성이 진행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음과 관련된 것이다. 중략, 비록 기만하지는 않지만 착각에 빠뜨리는, 즉 해를 입게 되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근절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가상을 수반한다. 여기서 가상은 뭐야? 지성의 영역에서 지성이 완전히 대상과 어때? 매몰되어 있다면 지성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사유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성 자신과만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상체라는 얘기예요. 지성은 가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을 통해서 자연과는 무관한 하나의 자유로운 자기의 노동의 지성의 유의를 펼치는데 이게 가상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가상체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성이 원하는 완전한 계열의 완벽성을 따지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는 이념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변증론의 이론은 경험 개념들에서의 지성 통일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이념들에서의 이성 통일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총합이 절대적 통일로서 이성에 부합해야 하므로 만약에 그것이 이성 통일에 합치하면 지성에 대해서는 너무 크고 지성이 알맞으면 이성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순은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제 아무리 해보려도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세계는 시간상 시초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둘러싸여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폐세계의 입장으로 한번 따지면 되겠죠. 그런데 반정립은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의 한계를 갖지 않으며 도리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한하다.
반정립이 또 말도 되겠죠. 세계가 뭐 공간상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도리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도 있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무한히 걸어 나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뭐 이래서 만날 수도 있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계열의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은 칸트가 이 같은 정립과 반정립 여기서는 이제 다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요 하나만 따지고 귀류법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세계는 시간상의 시간을 갖추고 있다. 공간적으로 한계가 둘러싸여 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세계가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둘러싸여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이게 중요해요. 기류법은. 자, 전제 자체를 뒤집는 게 중요해요. 세계는 시간상 시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한계가 둘러싸여 있지 않다고 해보자. 자, 세계가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야? 무한의 시간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은 무한의 공간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자, 이렇다면은 어때? 무한의 공간과 무한의 시간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어때?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적인 대상을 통해서만 감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무한한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험적 논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세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 한계로 둘러싸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하기 전에 이야기. 세계는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한계로도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증이 정립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뭐 빈 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어쨌든 세계상의 시초도 갖지 않는다면은 그 시점까지 이르기에 따라서 영원히 경과한 것이다. 사실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뭐 틀렸다라고 보시면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한 시간이나 무한계열, 배진적 종합, 뒤로 갔을 때 거꾸로 무한이 들은 거는 사실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없음과 똑같아요. 영원도 없고 무한계열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빈 시간이라고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어때?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빈 시간이 있고 시초에 오르기까지 영원한 계열들이 흐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시초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해볼게요. 자,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의 한계를 갖지 않으며 도리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한하다. 자, 이거를 증명할 때 역시 칸트는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귀류법은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반정립의 전제가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의 한계를 갖지 않으며 도리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다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돼요. 자, 세계가 시초를 가능한다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면 되겠죠. 공간상의 한계가 없음을 뒤집으면니까. 자, 시초란 사물이 있지 않은 시간이 그의 선행한 현존재이므로 세계가 있지 않았던 시간, 다시 말해 빈 시간은 있을 수가 없다. 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시초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시초부터 계열이 없었다라는 텅 빈 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으라 그러니 세상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사실은 유사한 지점이거든요. 완전한 카오스, 완전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시초를 지금 이 반대로 간다라면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시초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죠, 칸트는? 저도 칸트를 제가 이걸로 사실은 게재 논문도 있는데 정말 칸트는 너무해. 이게 너무 어려워. 저도 이게 칸트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이걸로 쓰기는 썼다 싶은데 저는 이거 다시 이거 찾아보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소설이나 문학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퉁을 칠 때가 있어요. 뭐 눈치는 못 채셨으면 좋겠지만 틀릴 때도 있고 틀려도 이게
약간 플롯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뭉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진짜 빡세. 너무 칸트도 빡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계가 시초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면 시초란 사물이 있지 않은 시간이 그의 선행함으로 세계가 있지 않았던 시간, 다시 말해 빈 시간은 선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릇 빈 시간에는 어떠한 사물의 발생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시간의 어떠한 부분도 다른 부분에 앞서 비존재의 조건에 우선해 현존을 구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안에서 사물들의 많은 계열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세계 자신이 시초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과 관련해서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무한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초는 텅 빈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정립에서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하면은 무한 계열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는 없다. 시초가 없다면은. 근데 이거는 무한 계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게 공허한 시간, 무의 시간, 카오스의 시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속적인 시간을 모두 다 지금 공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점에 관해서는 공간의 문제도 비공간,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비공간이므로 비공간은 사물들의 공간과도 마주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빈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빈 공간으로서는 전혀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해 세계는 연장적으로 무한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칸트가 지금 공박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율배반에서 정립이 됐건 반정립이 됐건 이 과정에서 선험적인 논리학, 내가 지금 대상을 경험하고 대상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논리학적인 확신까지는 칸트는 인정하나 그것이 무한 판단으로 넘어가거나 카오스적인 혼돈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칸트가 여지없이 공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늘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표를 만든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칸트가 원하는 거는 지성의 차원에서 완전한 계열의 총체성을 유한한 인간 지성이 요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파탄이 나는 게 정립과 반정립, 이율배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 완벽성을 유한한 인간 지성이 스스로 욕망한다. 이 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념의 환상이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따라 붙는다. 거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지만은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